제가 되게 그럼 간단하게 한 10분 내로? 예. 네, 10분 내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굳이 이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도 자영업자라고 하면 보통 고용인 5인 미만의 작은 기업인데 뭐 창업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폐업이 늘어나서 지금 뭐 10년 동안에 한 900만 개 창업해서 790만 개가 폐업했다. 그래서 대부분 폐업을 많이 한다. 특히 카페는 한 7, 80%가 3년 안에 폐업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페이지를 준비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떻게 생존할 거냐, 생존을 넘어서 대박을 낼 거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영업자는 반드시 생존 혹은 대박이 나려면 이익이 나야 되죠. 이익이 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굉장히 많은 대답들이 나올 텐데 그 대답들은 딱 두 가지, 바로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법 안에 다 들어가죠. 근데 비용을 줄이는 건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대개는 매출을 높여야 되는데 매출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굉장히 많은 대답이 나올 텐데 그 모든 대답은 이 두 가지 안에 들어가겠죠. 객수를 높이거나 객단가를 높이거나, 그러니까 많이 오게 하거나 한 사람이 많이 사게 하거나 이런 건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객수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겠죠. 객수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되게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모든 방법은 딱 두 가지 안에 들어갑니다. 신규 고객을 높이거나 재방문율을 높이거나, 일단 많이 와보세요 라고 하거나 혹은 오신 분이 또 오게 할 확률을 높이거나, 이 두 가지 방법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매출을 높이는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조금 고급진 말로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가게를 운영하다가 장사 잘 안 되면 프로모션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 흔히들 하시죠. 그럼 프로모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대략. 네? 상품 1+1 할인. 네, 또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전단지. 그다음에 또 아무거나 좋습니다. 명함 이벤트. 네, 또 블로그, SNS. 네, 또 아무거나. 네,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면은 딱 이렇게 제가 거의 맞췄죠. 프로모션 하면 보통 연상하는 방법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외국에서는 안 여쭤보고 다녀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맞췄죠. 1+1 전단지, SNS, 광고 발송 뭐 이런 것들이죠. 이 하나하나가 과연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한 것인지 혹은 다시 한번 오게 만드는 것인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할인합니다 오세요 하면 뭐죠? 신규 고객 유입. 1+1 합니다 뭐죠? 오신 분한테 그렇게 하면 재방문이겠지만 밖에 1+1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신규죠. 신규. 전단지 배포 신규죠. 광고 막 한다 신규죠. 광고성 문자메시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다 신규. 이거는 오신 분한테 하면 역시 재방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행사 도우미 매장 앞에서 막 뭐 한다 신규. SNS를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한다 신규죠. 그러니까 느끼셨겠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 프로모션, 즉 매출이 안 나와서 매출을 한번 올려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생각해내는 대부분의 방법들이 10중 8구는 이 신규 고객 유입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중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재방문이죠. 마치 1호점이 첫날에 아무도 안 왔지만 한 달 만에 가장 줄이 길게 서는 매장이 된 것처럼 한 번 오신 분이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하는 게 일단은 오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박할수록, 사업이 잘 안 될수록 계속 신규 고객 창출에 혈안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게 10중 7, 8이 폐업을 3년 이내에 하는 방법,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조급해질수록 더 신규 고객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작점을 어디서 보느냐. 어려운 경쟁 상황에서 살아남는 그 시작점은 재방문율을 높여서 객수를 높이고 매출을 높이고 이익을 높여서 우리가 생존을 하고 대박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 시작이 재방문율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드리면요. 제가 가맹점을 직접 슈퍼바이저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한 20개까지는. 근데 한 점주님이 매출이 떨어져서 프로모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점주님 어떤 거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쿠폰과 전단지에다가 이 미니 학과를 붙여서 이거를 뿌리고 싶다. 전형적인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거죠. 그게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네, 점주님 그럼 같이 해보시죠 하고 전단지를 뿌리러 같이 갔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전단지 뿌려보신 분 있으세요? 아유 많으시네요. 예, 내려주시고요. 네. 전단지 뿌리면 어떻습니까? 길에서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가나요? 아무도 안 하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대개는 안 받고 그리고 눈도 안 마주치고 받아도 보는 앞에서 이렇게 버리시는 분도 있고 뭐 또 그렇게 어렵게 뿌리다 보면 막 또 길에 이제 할머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막 더 줘 약과만 막 몇십 개 가져가지고 나머지 다 버리고 이런 분들도 있고 마음 아프게. 그래서 전단지를 뿌리다 보면 자존감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점주님이랑도 아주 힘들게 또 겨울이어서 그렇게 하다가 매장에 이제 점주님 좀 더 쉬었다 하시죠 하고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한 두세 테이블이 있었어요. 고객들이. 그래서 점주님 저 안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 우리가 오늘 다 뿌리지도 못하는데 한 장씩 미니 약과랑 같이 드리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점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돈이 얼만데 이게 약과가 지금 얼마고 이게 쿠폰이 얼마고 다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 그러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깜짝 놀랐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매장 안에 계신 분들한테 똑같은 그 쿠폰과 약과 붙인 걸 드리면 어떻게 하죠? 좋아서 다들 난리가 납니다. 막 안 줘도 된다. 장사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어차피 온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하시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안에서 계신 분들한테 한 3명 정도한테 그렇게 드리면 그 3분은 몇 프로 재방문을 할까요? 거의 100%입니다. 100%. 근데 매장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동인구한테 전단지 혹은 뭐 그런 걸 드려서 다시 받은 분들이 밖에 하기도 힘들지만 받은 분들이 오게 할 확률이 확률적으로 3%, 5% 미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센 가령 뭐 요새 뭐 아메리카노 900원 뭐 900원보다 더 세게 아메리카노 뭐 400원 뭐 이렇게 해도 생각 외로 전단지로는 유입이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장 밖에서는 100분한테 자존감 다 상해가면서 뿌려야지 3명이 오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감정 소모도 크고 근데 매장 안에서 3분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3명한테만 드려도 3명이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재방문율이냐 신규 고객이냐의 차이는 비단 뭐 장사의 뭐 상도 이런 걸 떠나서 혹은 진정성 이런 걸 떠나서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박나는 가게에 뭐 소위 대박났다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면 대부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생생정보통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청년 사장 성공기 이렇게 해서 2010년에 출연을 했었어요. 여기 막 성우분 목소리가 유명하죠. 제 방송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종로의 한방차집, 뭐 그들의 손에 들고 있는 건 커피가 아닌 한방차, 뭐 이런 거죠. 종로의 한지, 네. 인터뷰를 만나러 떠난다. 네. 10억 딸줄 네,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 사회자 선생님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오늘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딱 10억 매출 달성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10억 매출 달성이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 매출이 얼마인지 아직 파악이 잘 안 됐어요. 법인을 만든 지 1년이 채 안 됐고. 그래서 이 몇 억 매출 달성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 PD 선생님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그 소위 뭐 청년 창업자 분들은 얼마 정도로 보도가 보통 됩니까? 그랬더니 한 4억, 5억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럼 10억 해야죠. 어떻게 또 4억, 5억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PD 선생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너무 좋대요. 너무 자극적이고 한방차로 10억 입에 딱 이것도 이게 딱 한방 뭐 한방차 뭐 10억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아 방송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바로 슛 들어가재요. 그럼 잠깐만요 이래갖고 부서에 가가지고 엄마 친구 사무소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저 뭐 방송 여기 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10억 매출 이런 거 했다 괜히 돈도 지금 못 벌고 있는데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뭐 이렇게 막 잘 못 들으세요. 뭐 이렇게 하시더니 아이 그냥 네 맘대로 하래요. 너는 너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신경도 안 쓰니까 10억이든 20억이든 네 맘대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소심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방송 열심히 하래요. 찍으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제가 바로 한방차로 1년 만에 10억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최승님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간 거죠.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근데 예전에는 생생정보통이 한번 나가면 아주 대단한 그 파워풀한 매체였죠. 요즘에는 뭐 나온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죠. 뭐 SNS 매체도 많고 뭐도 있고 맛집 뭐 소개하는 데 워낙 많으니까. 그때는 VJ 특공대랑 생생정보통만 있었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뭐 어쨌든 그렇게 찍어서 나갔는데 평소보다 생생정보통의 시청률이 뭐 거의 뭐 최대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반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한방차로 10억 뭐 이런 게 완전히 부각이 되면서 언론에서 막 저를 이렇게 그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뷰가 오고 그래서 네이버 첫 화면에도 기사가 막 뜨는데 모든 기사가 다 10억으로 뜨는 거예요. 한방차 10억, 한방차 10억 이렇게 뜨는 거예요. 한방차로 10억, 뭐 삼성 포기한 20대 한방차 10억 막 다 이러는 거예요. 좋으면서도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밤에 전화랑 문자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딱 봤더니 네가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있대요. 보니까 제가 이름이 2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최승윤이. 잠시 2위까지 딱딱딱 하다 2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걸 캡처를 해놨어야 했는데 2위 올라갔을 때 3위가 조인성이었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2위까지 그렇게 반향이 큰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한방차로 10억 이게. 그래서 어디 모임만 나가면 사람들이 다 저한테 10억이라고 부르고 10억 10억 소년 뭐 이렇게 하고 10억 청년. 근데 저는 없는데 그것도 돈도 없는 데다가 10억도 아닌데 어떡하지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라고 죄송합니다 그거 뻥이었습니다 뭐 이런 거를 무슨 대국민 뭐 이런 걸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되게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밤에 혼자 적어봤습니다. 이게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면 남은 기간이 한 4, 5개월이 있는데 4, 5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10억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실 목표가 별로 없었는데 1년 목표가 세부적이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거를 결과부터 이렇게 귀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몇 달 뒤엔 뭘 해야 되고 몇 달 뒤엔 뭘 해야 되고 몇 주 뒤엔 뭘 해야 되고 내일은 뭘 해야 되고 그럼 오늘은 오늘은 자야겠구나 이러면 자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남은 해를 쭉 보내고 나서 이듬해 3월에 전년도 결산 자료가 이제 그 아까 잠깐 출연한 우리 어머니 친구분 사무실로부터 이렇게 왔는데 이제 딱 거기에 매출액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9억 8,900 몇십만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첫 해년도에 그래서 이제 10억이 된 거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하고 내 목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다녀야겠다. 그리고 그 말에 거짓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역으로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목표 위주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20억이라고 할 걸 그랬나? 20억 했으면 됐을라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 좌우명이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네, 입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당신이 옳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이 맞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뜻하신 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하면은 그 생각이 맞는 거고 이건 돼 하면 그 생각이 맞는 거고 안 될 것 같아. 뭐 이번에 성적 별로 1학년이었다 그랬죠? 1학년 1학기 때 별로 1학년 1학기 때는 좀 노는 거야. 별로 안 나도 돼.
그럼 그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항상 긍정적으로 나누고 가장 가까운 분부터 그런 좋은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나누면서 하루하루 살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